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계엄령 파문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 외신이 잘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미국이 꽤 심각하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있는지, 또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는 현재로서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저기 안테나를 올려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현재 미국은 이번 계엄령 파동 때문에 무척 분노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윤석열이 또 기회를 걷어찼다.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윤석열은 삼진 아웃.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3번이나 봐줬다. 미국이 윤석열을 3번이나 봐줬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 바이든 날리면 이 파문이죠. 솔직히 그것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 더군다나 제일 황당했던 것은 바이든 날리면 이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예. 자신의 잘못을 언론 보도 탓으로 떠넘기면서 M1 기자들을 죽이려 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그게 미국의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미국이 바보야? 윤석열이 그런다고 몰라? 아니죠. 더 자세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저놈 자식 봐라 라고 했을 겁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처리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미 그때 한번 미국으로서는 윤석열한테 한번 경고를 했을 겁니다. 두 번째 경고는 작년에 터졌던 바로 인천 세관 마약 사건입니다. 인천 세관에서 마약 100kg 어마어마한 분량의 마약을 통과시켜 주죠. 유통 직전에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세관 직원들이 대거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해서 공적을 세운 경찰이 오히려 좌천을 당하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경찰들은 오히려 영전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 가죠. 지금도 그 당시에 수사를 했다가 좌천된 백혜룡 경정 같은 사람은 여전히 한직을 매둠돌고 있습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 검찰과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었고,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고 했었다. 수사 결과에 손을 대려고 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 공수처가 얼마나 멍청한 놈들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아울러 동시에 경찰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 이런 점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어쨌거나 이 마약 사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윤석열이 관여가 돼 있고 김건희가 관여가 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유야무야 덮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경고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매우 철저합니다. 특히 해외의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질색 팔색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이 인천세관 사건 같은 경우에 국내로 마약이 들어왔다가 재포장을 거쳐서 미국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택배로 전달되는 이런 과정, 이런 절차가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가기관, 세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도 황당한 판인데 이 사건에 검찰이라든지 대통령 이들이 관여됐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이른바 레짐 체인지가 들어갈 상황이죠. 실제로 미국의 DEA는요, 이런 의혹을 받는 정권을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측에게 경고 사인을 두 번째로 보낸 걸로 돼 있어요. 세 번째 경고 사인은 무인기 파문이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떠돌아다녔다는 얘기 들으셨죠? 최종적으로 봤더니 한국의 무인기가 맞았다. 자, 이 무렵에 당황스러웠던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미국이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 떡하니 무인기를 띄워보내? 이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경고 사인이 옵니다. 이때는 목소리를 꽤 많이 높였대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윤석열은 그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발을 해오면 그걸 핑계 삼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보니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북한 관련 뭔가 사고를 터뜨려야 되는데 북한 관련 사고가 안 터지니까 그냥 대충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면서 총북 세력 운운해가면서 예산 훈훈해가면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 이미 미국이 봐줄 만큼 봐줬는데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삼진 아웃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자,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끝난 게, 미국만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번 계엄령 파문으로 인해서 외국 귀빈들이 국내에 방문하기로 한 계획이 줄줄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스웨덴 총리가 오기로 했는데 취소됐고요. 일본 총리,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오기로 했는데 그 경우도 연기되거나 취소돼 버립니다. 아니, 계엄령 선포하는 그런 나라에 국가 수반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벌써 2건이 연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될 예정인 한미 핵우산회의도 취소합니다. 이 핵우산회의와 함께 같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핵무기 도상 연습도 취소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미국이 드디어 더 이상 한국을 동맹국으로, 동등한 동맹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나 동맹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의 수준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수준도 수준이지만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수준도 올라와야지 그래야 파트너로 인정을 해줍니다. 베트남이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지고 경제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베트남이 미국과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그 나라 수준이 아직 멀었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사회적으로 개방이 되고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전 세계가 아파트에 열광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매년 새로운 K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문화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받는 거였어. 근데 그 대우를 순식간에 윤석열이 다 갉아 먹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은 한국과 핵 공유 이런 거 안 해요. 이미 핵 공유도 아니었는데 그냥 핵무기 구경은 시켜줄게 라는 식의 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 그것이 국회의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록 국회의 표결을 존중해서 처리하기는 했지만 계엄령 선포 자체가 우려스러웠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의 논평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에 매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려스럽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달리 말해서 윤석열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고 한미동맹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겠다라고 했던 스웨덴 총리니 일본 총리니 줄줄이 일정을 취소한 겁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자, 외신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보도는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이라는 그 주간지의 보도입니다. How South Korea's Rejected Material Law. Material Law가 이제 이게 그 계엄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보도에서 이 포린 펄러시는 뭐라고 밝히느냐? 궁지에 몰린 한국의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이 조치를 거부함으로써 리젝트하면서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셀프 쿠데타라고, 이거는 셀프 쿠데타라기보다 이거는 이런 건 친위 쿠데타라고 하죠. 친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요, 로이터 보도입니다. 윤석열 오브 사우스 코리아 should resign or be impeached. 자, resign이라는 것은 사임하다라는 뜻이죠. impeachment, impeached, 탄핵당하다입니다.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외신 보도가 다 이래요. 국내 언론 보도도 이렇습니다. 외신의 보도를 인용한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핵 우산 회의가 돌연 취소되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 아시아경제. 이 아시아경제는요, 사실 윤석열을 위해 만들어진 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있던 아시아경제 그 경영진이 쫓겨나고 뭐 사모펀드가 이 경영을 맡고 있죠. 근데 그 사모펀드가 사실상 보면 뭐 좀 의심스러워요. 아마 상당히 저쪽 애들이 만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 아시아 경제도 뭐라고 한다고요? 외신들이 비상계엄을 긴급 타전하면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했다라고 아시아 경제도 인용합니다. 자, 이건 한겨레 보도인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한미 동맹의 의구심이 커졌고 북한한테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즉,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윤석열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한미 동맹마저 금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윤석열이 북한을 이롭게 한 거죠. 더군다나 북한에 기회를 제공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윤석열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참 윤석열 툭하면 한미공조 했지만 한미공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게 윤석열이 된 겁니다. 이래놓고 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서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그 때문에 북한 핵이 용인되는 황당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랑 대화를 해서 핵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핵 합의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 수준에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수교를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생각은 그래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쿠데타 일어난 저런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은 한국은 돈 많은 북한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의 행동이 그런 트럼프의 사고를 더욱더 뒷받침해 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익에는 상당히 마이너스죠. 미국 민주당은 북한의 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데 트럼프만큼은 뭐 평화만 되면은 북한 가서 장사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바이든 정부로서는 안 그래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윤석열이가 이런 짓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가 집권한다? 예. 자기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기사가 여기 뉴욕타임스 기사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쪽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죠. 자,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이 구통에 보면은 이 부분인데요. 자, Material Law in South Korea Test Biden and a Key U.S. Alliance. 자, U.S. Alliance, Key U.S. Alliance. 가장 중요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 바이든을 테스트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니야. 미국과의 동맹을 테스트한다. 뭐 이런 겁니다. 한국의 계엄령이 바이든과 한미 동맹을 시험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났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바이든과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조야 분위기죠. 트럼프 쪽은 또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입장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현재 분위기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네.
아유.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즉 바이든 행정부 분위기는 현재 이렇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어떤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이번에 이 계엄령 선포한 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폭발 직전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폭발했는지도 모르지.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래요.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 행동이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통지가 어느 정도는 언질은 어느 정도 갔나 봐요. 공식적인 통지는 안 갔어도 언질은 어느 정도 갔고 문제는 미국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미국 분위기는 이래요. 이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북한과 핵 합의를 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가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이유도 내심 자신이 세우고 있는 계획이 단단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사고는 이래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가 다르냐? 한국은 돈 많은 북한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불량 국가인 북한의 핵 위협 앞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게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이런 기존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안정적인 민주국가에서 무슨 쿠데타가 나냐? 자, 두 번째, 안정적인 민주국가면 쿠데타가 났을 때 전부 다 작살 내야지. 왜 작살 못 내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국은 돈 많은 북한이다라는 트럼프의 인식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들여서 지켜줄 이유도 없고 만약에 지켜준다면 돈을 받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트럼프식 사고방식인데 이 트럼프식 사고방식이 이제 되돌리기 어려워진 거죠.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트럼프를 비판을 해왔는데 더 이상 비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열받겠어.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몇 차례 경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또 저런다? 야, 저 새끼 저거 내다 버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내다 버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부에서는 벌써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외압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야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퇴진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미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미국에서 오는 뭐 특사가 온다든지 이것은 아마 윤석열 퇴진을 사실상 미국에서 요구하는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좋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한동훈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윤석열은 이미 끝났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윤석열을 인간 취급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임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앞으로 더 못 나갈 거예요. 줄줄이 아마 외국 해외 일정이 취소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이 G20 갔다가 와서 이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 일을 저지르고 G20 가면요 완전 개작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G20 갔다 와가지고 이거 한 거지. 참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찍어놓고 다시 해외 나간다. 뭐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윤석열 더 이상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인간 대우받기 어려워요. 뭐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는 몰라. 인도네시아 뭐 그런 데 가서는 뭐 목에 힘주고 다닐라나 당장 필리핀만 해도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질색팔색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만도 지금 윤석열 보고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인간 취급해 주는 데가 어디다? 예, 국힘당입니다. 그건 뭐다? 예, 국힘당 걔네들도 인간이 아닌 거지.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맹랑님,